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피값 아껴서 S&P 500을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우선 예를 들어보면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죠. 일주일에 3잔을 아끼면 13,500원입니다. 이 일주일에 13,500원씩 꾸준히 투자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저도 지난번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바로 요 그래프인데요. 30년간 투자했을 때 복리가 얼마나 늘어나나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 컵이 3잔을 아껴서 일주일에 한 주씩 매수를 한다. S&P 500을. 그랬을 때 10년 차에는 1359만 원이 되고 130%의 수익률이 됩니다. 20년 차가 됐을 때는 6764만 원, 30년 차가 됐을 때 2억 8250만 원입니다. 1499만 원이고 내가 들어간 원금은 176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복리의 마법이 이런 식으로 감명 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배웠으면 당연히 실천을 해야 진짜 투자인 거죠.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오늘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S&P 500이 4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총 비용에 대한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원래 국내 ETF 투자할 때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총 보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0.021%죠. KB스타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원래 멈추면 안 되고 금융투자협회라든지 원래 투자 설명서를 들어가면은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들게 돼 있는데 그걸 봤더니 0.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KB스타가 0.021%의 수수료가 아니라 총 비용을 다 더했더니 0.4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총 보수를 볼 때 꼭 기타 비용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S&P 500 ETF 4개의 종류를 다시 가지고 왔고요. 총 비용을 기타 비용까지 더해 봤더니 타이거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자산 규모도 가장 크고 총 비용도 저렴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걸 쉽게 예를 들어보면 왜 KB가 높으냐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단독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죠. N방 하면 N수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단지 한 1000세대, 2000세대 되는 가구라면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또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나눠서 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도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리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수료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매주 한 주씩 매수했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랑 KB스타 S&P 500입니다. 0.15%랑 0.45%를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1년 차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타이거를 투자하면 1144원 수수료가 들고 KB스타를 사면 3431원입니다.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1년 투자할 게 아니죠. 장기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놓고 봤더니 타이거에 투자하면 729만 원인데 우리가 KB스타에 투자했다면 2111만 원입니다. 그런데 KB스타도 결국에는 보수가 좀씩 내려갈 겁니다. 당연히 시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수는 내려갈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기준에선 타이거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거 미국 S&P 500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어떤 계좌에서 모아가야 될지 고르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모아갈 건지 아니면 연금 계좌를 이용할지입니다. 두 개 다 문제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일반 계좌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실 거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아마 저랑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하신 분들은 연금 포트폴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1년이 넘었는데요. 연금 포트에서 이런 S&P 500을 하나씩 매수한다? 그러면 포트가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IRP로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이런 걸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IRP를 하더라도 결국엔 연금 계좌로 이동을 해야겠죠. 우리는 30년 장기로 봐야 되니까 우린 처음부터 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랑 연금 계좌를 가지고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가정을 먼저 해보면 투자 기간은 30년이고 투자 방법은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씩 매수하는 겁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기준으로 13,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10년 평균 수익률이 14.8%라 그걸 적용했는데요. 우리가 30년 투자하는데 10년 평균으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평균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주가가 11% 올랐고 배당은 1.8%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12.8%로 계산을 했고요. 우선은 30년 동안 투자 원금을 보면 2,028만 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수익률을 보면 또 어마무시한데요. 1억 9,473만 원입니다. 여기서 일반 계좌랑 연금 계좌 세금 차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15.4%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9,473만 원에 15.4% 그래서 2,999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로 계산해 보면은 원금 플러스 투자 수익에 대해서 3.3에서 5.5%를 떼게 됩니다. 원래 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금 자체가 상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으로 떼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3.3에서 5.5%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60대 때 탔다 그러면 5.5%고 70대면 4.4 그리고 80대, 81세부터 3.3%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연금 저축 펀드로 들었던 포트폴리오랑 배당을 받는 걸 다 받다 보면은 80세 이후부터 요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를 계산하면 709만 원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좌랑 차이가 2,29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로 꼭 시작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리면 왼쪽과 같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봤더니 골드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골드를 좀 빼다가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좀 더 매수했습니다. 요거는 요 포트대로 가져가고 우리는 지금 플러스 알파로 S&P 500 지수를 한 주씩 매수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온다면 좀 묻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가 계좌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면 한도가 1,800만 원인데요. 그 한도를 분리해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8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계좌를 3개 만들겠다. 그러면 600, 600, 600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변경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미래에셋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들어가서 아래 연금 관리 그리고 한도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보면은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1,000만 원으로 다운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는데 삼성증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연금 자산관리, 마이연금 그리고 아래 보면 여기도 납입 한도 조회라고 있습니다. 변경도 있죠. 여기 들어가서 똑같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도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 개설하고 나서는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 들어와 봤더니 지금 미래에셋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삼성증권에는 800만 원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연금 계좌에 400만 원씩만 넣고 계시다면 굳이 하나로 다 몰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셔서 한 주씩 매수하기 계좌를 따로 만드셔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분리해서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작해봐야겠죠. 2022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1월부터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9주를 매수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한 주를 더 매수해서 10주차 10주를 채울 예정이고요.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에 커피가 막혀서 한 주 매수하기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매수 30년 매수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쌓이게 됩니다. 9년 차가 되면은 돈이 지금 1,166만 원이 쌓이게 되고 30년이 되면은 커피값이 2억 원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주신 것 중에 커피값도 오르지만 단가도 오를 텐데 매주 13,000원이 아니지 않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매년 12.8%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한 주 살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차에는 13,000원이죠. 5년 차에는 21,000원, 30년 차가 되면은 42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20년 뒤라고 생각해 보면 13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년 뒤 여러분은 더욱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3만 원이 클까요? 이게 크다고 생각이 드시면 우선 딱 5년 동안만 한 주 매수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년 차는 21,000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커피값 3잔에서 5잔까지 아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5년만 생각해보고 투자를 이악 물고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차, 20년 차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니까 꼭 시작을 같이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S&P 500 일주일에 한 주 매수하기 챌린지를 합니다. 원래는 이걸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은 마음이신 분들과 으쌰으쌰 할까 했는데요. 댓글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돈 공부와 함께 부자 되는 길에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마음으로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건 보여드려야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매주 블로그에 매수한 것을 인증하고 매월 커뮤니티 글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금저축 챌린지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1년차, 2년차, 5년차 언제 참여해도 좋지만 복리의 마법을 믿는다면 웬만하면 초창기에 함께하는 게 더욱 좋겠죠. 그리고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끈질기게 잘하는 성격입니다. 제 뉴스를 보거나 컨텐츠를 자주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런저랑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 될 테니 꼭 함께 윈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만 1년이 지나고 나면 52주가 되겠죠. 52주를 매수하신 분들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증 방법으로는 평균 단가랑 매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